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 취업 특강 강의를 맡은 황다슬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3명밖에 없던 초기 스타트업에서 멘토 한 명 없이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드라마앤컴퍼니, 카카오뱅크라는 회사를 거쳤고요. 현재는 모빌리티 도메인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8년차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연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사를 자주 옮긴 편이고 면접관으로서도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을 기반으로 채용 전형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특강 순서는 채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JD, 이력서를 작성할 때 신경 쓰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면접 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에 가기 위해 경험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할 예정이에요. 제 직무는 프론트엔드지만 무엇보다 서류 검토자 혹은 면접관 관점에서 지원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고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직무에 상관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채용자 관점에서 보는 JD인데요. 보통 이제 내가 이 공고를 지원해도 되나 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참고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JD라는 게 채용이 필요할 때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보통 기존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는 케이스 혹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서 이제 핸들링하는 프로젝트 중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케이스, 뭐 기존에 계시던 인원이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결원이 발생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JD가 생성이 되는데, 이 JD에는 저희가 이제 JD를 만들 때는 이 업무를 진행하려면 어떤 역량이 꼭 필요할까? 그리고 업무나 팀에 도움이 될 만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JD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사실 JD라는 거를 살펴보면은 이 채용 공고를 내는 사람이 지원자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의미 전달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통 JD에 작성되어 있는 필수 역량은 꼭 갖춰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필수 역량에 있는 키워드들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내가 어떤 프론트엔드 개발자 공고 같은 데 넣어서, 합격하길 기대했으나, 생각처럼 그 합격률이 높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셨던 적이 있는 분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프론트엔드 직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 같은 것들에 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이분들이 나에게 바라는 경험과 일치하는가를 이런 어떤 특정 기술의 키워드 같은 것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에는 특별하게 모바일 웹 및 모바일 웹뷰 연동 개발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이제 필수 경험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우리 팀에서는 이제 웹뷰 관련된 서비스들을 주로 작업을 하니까 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반대로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 공고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지원 가능 여부보다 좀 더 중요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 JD라는 게 일회용 정보가 아니에요. 보통 어떤 팀이 하는 일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JD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당장 이 공고에서 내가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이 뭔가 내 경험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험이 맞지 않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팀 혹은 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어떤 결심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필수 경험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집중해 주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뭐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공고가 만약에 뭐 당장 닫히더라도 뭐 6개월 뒤, 1년 뒤에는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그 인력 충원을 위해서 공고가 또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열릴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취업이 아무래도 좀 장기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최근에 뭐 많이 떨어지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꾸준히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핏을 맞춰 나가면서 그 합격률이라기보다는 그 합격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필수 역량 뭐 혹은 경험에 나열되어 있는 이 항목들을 잘 리스트업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회사 혹은 어떤 팀에 가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당장에 그 저희가 이제 개발이라는 게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도 내가 보고 있는 공고들을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여기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이제 토대로 나의 다음 어떤 넥스트 스텝을 뭘로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대사항에 관한 얘기인데요. 뭐 우대사항은 사실 말 그대로 우대사항이어서 없어도 업무 수행에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 팀에서 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컬처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필수 역량의 어떤 준비가 끝났다, 나는 어느 정도 좀 역량 강화를 했어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 우대사항을 또 지표로 삼아서 넥스트 스텝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공고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개발자분들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좀 평준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의 이력에 좀 차별점을 주려고 한다면은 이런 우대 사항들도 잘 열심히 살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면은 담당할 업무 같은 어떤 뭐랄까 그 팀이 하는 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좀 어느 정도 역량들이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나의 어떤 그 스토리의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요 담당할 업무 같은 이 항목을 잘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그 카카오뱅크에 지원을 할 때 제가 뭐 최근에 그 예적금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좀 여기저기서 뭐 금리 같은 것들을 비교해보고 뭐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카카오뱅크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런 거죠. 뭐 플스 적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적금 만기 되면 플스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그 성별이나 아니면 연령대에 맞는 그런 타겟팅을 해서 구미에 맞게 좀 더
이 금융상품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어떤 뭐랄까요. 그 아래에 있는 욕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서 어, 자기소개서에 한 꼭지에 그렇게 작성을 했었었는데 그런 사례처럼 여러분도 뭔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할 때 나의 어떤 경험이나 혹은 이제 의견 같은 것들을 그 JD 상에 녹여져 있는 것에 잘 매칭을 한번 시켜 보시면은 조금 더 비슷한 역량의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다음은 이제 몇 가지 이력서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이력서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선호하는 이력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력서 사례는 이제 한일 단순 나열이라는 키워드로 장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위에 분은 결제 플랫폼 서버를 만들고 CMS 페이지를 개발을 했고 어떤 비즈니스 로직 서버 개발을 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래에 작성해주신 분의 JD를 한번 살펴보면은, JD가 아니라 레주메를 한번 살펴보면은, 주요 역할에 팀 리드도 했고, UI 기획도 하고, 서버 아키텍처도 설계를 하고,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도 설계하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만 보면 엄청 쟁쟁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짚어드려보면은, 이 두 사례 모두에도 어떤 경험이나 역량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들만 작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상 이게 무의미한 정보 전달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두 번째 레주메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팀을 리드했고, 서버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걸 볼 때는 그냥 이분의 주장인 거예요. 내가 팀 리드, 아키텍처 설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만 써놓은 그런 건데, 이분이 그러면은 실제로 팀 리드를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들을 작성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비로소 이분이 진짜 팀 리드를 했고, 그리고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해오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으셨구나. 우리도 최근에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분과 함께 하면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팀 리드, 아키텍처 설계,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은, 이게 좋은 말만 써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거를 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은 포트폴리오 같은 것이 첨부가 되어서 이분이 팀 리드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 리드를 하면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팔로우가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의 이력서에 그냥 이렇게 딱딱딱 내가 뭘 했다만 작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전혀 판단할 수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죠. 보통 어떤 채용문이 좀 넓어진 시기라면은 이분이 진짜 이걸 했을까 하고 면접을 한번 봐보자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채용문도 좁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역량도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확실한 이력서를 이제 면접으로 올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확실한 분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 이런 식의 어떤 한일 단순 나열은 좀 선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어필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사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볼드체로 가장 마지막 줄에 이제 볼드체 처리를 해주신
부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었다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신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내 시간을 휴일 시간도 다 빼서 그냥 어떻게 노력을 했다. 모르는 건 공식 문서 찾아보고 구글 검색해보고 오픈 채팅 같은 것들도 사용하면서 엄청 노력해서 결국 정해진 시간에 프로젝트를 런칭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력서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기로는 노력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주말을 어떻게 소모를 해가면서까지 프로젝트의 일정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니까요. 하신 걸로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럼 대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기대를 하는 게 검색을 통해서 내가 그걸 잘 찾는다. 혹은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낸다. 사실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부차적이긴 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만약에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검색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사실 기대를 하죠. 뭐를 찾아봤더니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내가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서 내가 그 오픈소스의 코드를 까서 이런저런 로직들을 찾아보다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했고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구현을 어떻게 바꿨다던가 혹은 이제 그 버그를 이제 수정하는 플리캐스트를 올려서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에 기여까지 하게 되었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스토리가 나열이 돼야 이제 이분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내가 검색해서 공식 문서 보고 오픈 채팅 같은 거 연락해서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를 런칭을 할 수 있었어요 로 끝나면은 사실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좀 강한 워딩으로 근거 없는 어필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렇게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포인트에 맞는 부분을 좀 어떤 그런 사례들을 근거로 좀 잘 작성해 주시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준이 불분명한 성과라고 작성을 해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무결성을 99% 보장했다. 그리고 개발 기간을 20% 단축을 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어떤 본인의 경험이나 성과를 수치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기준이 되게 모호하면은 사실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결성을 99%를 보장한다라고 하셨는데, 무결성이 보장되는 거면 보장되는 거지 99%라는 거는 뭘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지면은 사실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그러게 그러면은 1%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는 왜 해결을 못했었던 걸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의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전체 개발 기간을 20% 단축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혹시 그 관련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 서버는 그냥 더미 API 같은 것들을 반환하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어떤 API를 연동을 함으로써 사실 기능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백엔드에서 API가 나오기 전에 그런 이제 더미 API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나리오 흐름이 피처 개발이 자연스럽게 좀 잘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빠른 템포로 혹은 이제 어떤 백엔드의 의존성을 좀 떨어놓는 형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반대로
만약에 뭐 기획이 진짜 하루에 4번씩 바뀌는 뭐 그런 어떤 진짜 긴밀한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뭐 2시간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API 그 응답 스펙이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은 사실, 목 서버를 운영하는 그 리소스,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그 리소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과부하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근데 이게 사실 어떤 팀의 그런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그 회사의 개발 방향성에 따라서, 좀, 뭐랄까, 이 전체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라는 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갑자기 make sense라는 그런 용어밖에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작성을 할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 API들이 있는데 뭐 이게 뭐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종종 네트워크가 끊겨서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뭐 트랜잭션이 보장이 안 돼서 이제 종종 싱크가 안 맞던 뭐 어떤 쿼리들, 아니 쿼리가 아니라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뭐 예전에는 이제 뭐 한 10,000명의 접속자 중에서 한 500명의 이 싱크가 안 맞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는 이제 10,0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로 줄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90% 보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정도 사이즈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이미 경험을 해봤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우리 이제 팀에 왔을 때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업무를 또 잘 수행을 해주실 수 있겠다. 혹은 이거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큰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를 이분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또 사고 흐름에 따라서 이분과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 혹은 보면 볼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수치화를 하실 때는 내가 이 수치를 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상호 간에 오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광역 어그로라는 키워드로 작성을 했는데, 사실 약간 우스갯소리긴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스킬을 좀 도식화하셨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긴 한데, 현실적으로 주니어 시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만약에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공고를 냈는데 이런 분이 이제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우리가 좀 가끔 백엔드 리소스도 좀 부족해서 뭐 작업이 딜레이 되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분 보니까 백엔드 경험도 좀 있으시네, 뭐 데이터베이스 경험도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 하고 면접에 이제 불렀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뭐 노드.js로 서버 짜실 때 이제 뭐 싱글 스레드여서 발생하는 뭐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은 없으셨나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뭐 API 몇 개 만들어서 응답이 오는 정도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면은 이제 굉장히 서로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가 상호 간의 기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면접에서 좀 사실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아니네, 내가 준비한 질문을 이분에게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을 것 같네 하면서 이 면접이 금방 종료되기 좋은 유형이다 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사례인데, 명확한 기승전결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집어봤어요. 읽어보시면은 이분이 뭐 어떤 쿠폰 사용률이 낮은 이슈를 이제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분석을 하려고 지인 10명을 섭외해서 뭐 시켜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 어떤 거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UX를 개선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뭐 그것을 우회하는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학습했다라는 이제 식으로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사실 가끔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구구절절 쓰면은 그 보는 사람이 뭐 지루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이렇게 기승전결이 명확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기술 블로그를 읽는 것처럼 되게 재밌고 이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그런 간결한 구성도 충분히 좋지만 이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그 개발자로서 이, 이 이력서를 읽는 사람에게 충분히 유의미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딱딱딱딱 제공을 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면은 사실 뭐 그런 어떤 심미적인 부분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걸 보는 사람이 나에게 어, 나의 어떤 정보들을 이제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내 경험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이 내가 작성한 이력서에 잘 녹아져 들어있는가의 관점에서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은 납득 가능한 근거라는 키워드인데요. 어,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개선 사례를 시각화해서 자료를 보강해 주시면은 그만한 게 없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가 많았다. 근데 내가 그거를 개선을 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어필을 해주신 건데, 충분히 이걸 딱 보면은, 이 뭐 왼쪽대로 하면은 어떤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함으로써, 이걸 뭐 또 이렇게 해결을 했겠구나. 라는 것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내가 그 어떤 코드를 뭐 개선했다라고 백날 말로 쓰는 것보다 이거를 그냥 좀 캡처를 해서 올려주시면은 정말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어떤 분들은 그 뭐 회사 코드를 그대로 찍어서 올려도 되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거는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대신 그걸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겪었던 어떤 어려움의 형태를 이제 뭐 어떤 회사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잘 빼서 어떤 뭐 굳이 얘기하면 좀 잘 추상화 시켜서 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정도로만 나타낼 수 있어도 충분히 자료로서 이제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면접 팁인데요. 어, 면접 경험이 많지 않다면 만만한 기업부터 지원하기라는 키워드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사실 면접도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좀 면접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내가 워너비로 삼고 있는 기업부터 지원하시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의 수준에서 꽤 이제 면접을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회사부터 지원을 해 보시면서 경험치를 쌓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대답을 할 때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한번 지켜봐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덜컥 바로 합격을 해버렸다. 근데 면접 경험이 없어서 가서 어버버 하다가 탈락하면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첫 지원을 할 때는 전략을 좀 세워주시는 것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다음은 이제 내 바운더리에 끌고 올 수 있게 설계하기라는 키워드인데요. 어, 보통 이제 보통이 아니라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내 답변에 이제 살짝 언급하는 뭐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라는 게 이제 면접 질문으로 흔히 나오게 되는데, 뭐 단순히 A에서 B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A에서 뭐 B 했는데 뭐
C를 이제 해보니까 또 어떻게 잘 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C에 대해서 뭐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C의 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걸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진짜로 이해를 하고 뭐 사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도 어떤 면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흘려주고 면접관이 그걸 딱 물면은 이 지식은 내가 좀 잘 준비해온 지식이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좀 더 나의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접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단답이나 결과 위주보다는 경험과 엮어서 말하기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경험이랑 엮어서 말하면은 답변이 굉장히 좀 풍부해지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액트 쿼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 리액트 쿼리는 땡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리액트 쿼리는 땡땡땡땡에 뭐를 어떻게 해서 뭐 기존보다 더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내가 최근에 프로젝트를 하다가 뭐 요거를 적용을 해서 뭐 어떤 뭐 절차적인 뭐 그런 것들을 뭐 선언적으로 변경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지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요건 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면접관도 사실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좀 피곤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액트 쿼리 아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내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도 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어떤 상호 간의 배려를 하는 측면이자, 그리고 나의 어떤 지식 수준을 굉장히 좀 하이 레벨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하기 방법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신감도 좋지만 단언하는 화법은 피하기. 뭐 땡땡 프로젝트 기간 동안 뭐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뭐 그럼 이제 반문을 하죠. 우리 회사는 뭐 대부분 실시간 통신을 하는 뭐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성능 최적화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글쎄요, 저는 그저 그런 건 해보지 않았어요. 라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호 기대치라는 거에서 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실 면접이 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좀 뭐랄까 단언하는 화법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뭐 저는 리액트를 사용해서 CRUD 구조의 뭐 상품 등록 수정 삭제 정도 하는 페이지를 뭐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객관화된 이제 어떤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은 이제 오히려 그러면은 뭐 CRUD 정도 하셨는데 뭐 여기서 그러면 CRUD 하실 때 뭐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이제 면접 어떤 질문 답변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떤 이제 점점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원만하게 면접 시간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컬처핏 관련된 질문에서도 뭐 속도랑 완성도 중에 어떤 걸 택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어떤 대답을 하기보다는 뭐 현재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뭐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뭐 실무의 경험이 많지는 않고 어떤 과제 위주로 좀 빨리 치다 보니까 속도에 좀 더 집중을 둬서 뭐 업무를 수행을 했었다. 근데 이제 어떤 너네 팀에 내가 합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완성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너네한테
뭐 이렇게 배워보고 뭐 의견도 내보고 하면서 이쪽 역량도 한번 올려보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아, 이분은 뭔가 어떤 편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뭐 또 우리 팀에 합류하면은 이런 면도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냥 단순히 뭐 저는 속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왜 지금 속도를 선호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환경에 처하면은 또 어떻게 뭐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단언을 하지 말고 어떤 가능성과 전제를 동반한 답변으로 이제 해주시면 어, 내가 뭐 유연하고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면접관에게 질문할 것 준비하기라는 부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IT 기업 재지원 쿨타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탈락한다고 그 기업 혹은 그 팀에 못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다가 굉장히 말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제 면접 말미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보통 이 시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역량을 보충하면 좋을까요? 뭐 앞으로 시도해보면 좋을 만한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니들이 보기에 내가 너네 팀에 합류를 하려면 뭐 어떤 것들을 좀 보강을 해봐야 좋을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한편, 이 사람이 계속 어떤 뭐 우리 팀의 선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뭐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도 사실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애티튜드를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들어간 회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뭐 만약에 저처럼 뭐 이 개발자가 많이 없는데 뭐 어떤 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그 회사에서 막 뭐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이제 답변을 보고 그 팀이나 혹은 이제 그 회사에서 어,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 같은 게 나랑 맞는지를 판단하는데 또 이렇게 지표로 삼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면접에 대한 회고는 즉시 작성이라는 키워드인데, 어, 이거는 뭐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이나 혹은 이제 보충할 부분, 그리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면서 내가 알지만 대답을 못한 부분,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됐을 때 내가 이 면접이 말렸는가, 혹은 뭐 이 답변 생각보다 되게 잘 말했네. 원래 전에는 좀 오버오버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답변지 같은 것들을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을 보시면은 그때 뭐 나왔던 분위기나 아니면 진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기록을 해 두시면은 다음 면접이나 혹은 이제 그 회사 그 직무에 재지원할 때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겠구나, 뭐 이런 거를 또 나중에 예측을 하는데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회고를 좀 즉시 작성을 하시는 거를 권유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도 경험이 중요해서 준비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한 방에 빵 터트려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볼 수 있을 때 보면서 좀 감각을 쌓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사실 저도 뭐 심지어 이 면접 경험을 이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보는 편이긴 해요. 다만 이제 재미로 보는 건 아니고, 평소에 이제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을 때, 되면 좋지, 뭐 안 되면 뭐 더 준비해서 해보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꾸준히 면접을 보고 있고요. 어, 아마 이제 좀 어느 정도 채용 시장이 좀 닫혀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어떤 첫 어떤 성공 취업
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어떤 뭐랄까,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좁은 문에, 다양한 경쟁자 중에 그나마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했다 정도였을 거니까, 이제 실패했다고 좌절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다음 기회를 더 잘 살려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다음 섹션인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에 가기까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첫 직장에서 대표님, 뭐 영업이사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을 쭉 다니면서 CTO님, 그리고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리고 추가 다른 개발자 분들 포함해서 8명까지 같이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했던 일 같은 경우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 파이프라이닝 구축하는 뭐 그런 로직 만드는 거 하다가, 이제 뭐 파이썬 장고 프레임워크로 이제 백엔드 개발하는 거, 뭐 그것도 하다가 이제 앱 개발도 해보고, 뭐 프론트엔드 개발도 하다가,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첫 직장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했었었는데, 사실 저도 미치도록 이제 이직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1년 차부터 굉장히 이직 시도를 많이 했는데, 뭐 중견급 규모 이상 되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이제 서류 탈락을 했었죠. 그냥 말 그대로 뭐 엔간한 그냥, 너 오세요, 뭐 너 그냥 대리 달고 여기 보낼게요, 뭐 이런 회사 아니면은 사실 다 탈락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차쯤 되니까 뭐 흔히 말하는 중고 신입으로 취급 당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수준이 되니까 네카라 900급에 종종 서류 합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술 면접에서 탈탈탈탈 털려가지고, 이때부터는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정체성을 정하게 됐고,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겠구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플래닝을 하게 됐던 시점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년 차부터 이제 다시 또 탈출을 노렸을 때는 마침내 대합격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도달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당시에는 떨어지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뭐 운이 좋았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사실 합격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게 됐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3년이 아니라 뭐 2년 혹은 1년 반이면 좀 더 1년 반 정도만 하고 또 어떤 뭐랄까, 대기업 커리어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메타인지가 빨리 되었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를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개발 트렌드가 어째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아주 구닥다리 뭐 MVC 패턴 뭐 이것만 가지고 계속 그냥 API만 찍어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접을 보면서 그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어떤 걸 기대하는구나. 이 정도 연차의 개발자에게 어떤 걸 기대하는구나. 나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떻구나. 내가 이걸 지금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막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사실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고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현직자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환경, 혹은 뭐 멘토링, 아니면 뭐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메타인지가 어렵더라도 사실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뭐 눈팅만 하더라도 뭐 최근 어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만 그냥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더라도 맞아. 뭐 이런 키워드가 있었지. 그러면 요걸 한번 이렇게 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의 생각의 폭이나 그런 기술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회사에서 내 직무로 할 수 있는 경험 외에도 어떤 다른 도메인이나 다른 어떤 규모 혹은 다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면서 이게 사실 면접 때 좀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럼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최근에 뭐 제가 어떤 비슷한 상황을 이제 지켜봤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해결을 하셨더라. 근데 만약에 저였으면은 이렇게 해볼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면접이 흘러가면은 굉장히 또 풍부한 그런 이제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인데요. 네, 뭐, 살짝 새끼로 샜지만.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치도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술 외적인 것에 대한 고민도 했더라면 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문제 해결이 기술로만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에 어떤 팀에서 일을 한다는 건 사실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서의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뭐 이제 당연히 저희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뭐 결제팀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프론트엔드 어떤 뭐 웹 컴포넌트를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데 뭐 결제 전환율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막 뭔가 기술적으로 뭐 해결을 하려고 뭐 응답 속도를 뭐 0.5초 줄이려고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뭐 사용자에게 분석을 해보니까 버튼 색깔이 굉장히 뭐 디스에이블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동작을 안 하는 줄 알고 나가더라. 뭐 만약에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색깔만 바꿔서 이제 뚝딱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뭐 그러니까 사실 뭐 10초에서 1초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닌데 1초에서 뭐 0.9초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뭐 1초였던 거를 0.9초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일주일을 투자를 했다. 근데 사실 원래 이게 색깔만 바꾸면 이렇게 뚝딱 해결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다. 라는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색깔만 딱 바꿔서 배포하고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다른 거에 집중을 했으면은 더 어떤 효율적이고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어떤 역량이 이제 충분히 차오르지 않았더라도, 어떤 문제 해결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도 충분히 키워두시면은, 이게, 어,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할 때도, 이런 스킬에 기반을 해서, 뭐 만약에 뭐 어떤 면접관이 뭐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겠지만, 만약에 뭐 이걸 분석해 봤을 때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식이면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분에게 굉장히 또 뭐랄까요, 다양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분과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가치들을요. 그래서 좀 크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이 세 가지들을 좀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는데 이제 좀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